중부내륙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재정을 위해서는 이제 다음 달 열릴 법사위 통과만 남았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3선인 조기령 충주시장의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전자 없이 대리주차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연구가 청주와 음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연내 재정을 위해 핵심 특례 삭제까지 감수한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최종 관문인 법사위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특별법의 운명은 법사위의 연내 처리 여부에 달렸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연내 처리라는 목표를 한 달여 앞두고 첫 발을 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정부 부처가 반대하던 핵심 특례들을 대거 뺀 수정안인 만큼 전체 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특별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단계는 사실상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묶여있는 법률안이 330여 건에 달해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중부내륙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긴 어렵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자마자 여야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간 이유입니다. 이번 회기 내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법안이 지금 많이 기류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 법안이 조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정쟁으로 파행한 법사위는 다음 달 7일쯤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 8개 시도가 혜택을 받는 데다 특례를 제거해 정부 부처 반대도 없다며 우선 처리를 당부했고 같은 당인 여당 간사는 물론 7일 날 법사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간사도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한번 잘 보겠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들이 이렇게 공동으로까지 이렇게 하시기가 이 당을 떠나서 이런 의견 내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법 제정을 돕고 있는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2,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연내 제정을 위해 특례까지 뺀 법안 처리를 미루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통해서 연내 제정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그것을 국회에 요구하는 이런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총선에 이 전부 개정안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도 공약으로 요구하고 다만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이견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제출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점은 연내 제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과 달리 다음 달 참사 6주기를 맞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보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과 권은희, 엄태영 국회의원 등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발의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이 여전히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 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상 대책을 수립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패소해 1억 7,700만 원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치 신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주에서는 조길령 충주시장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충주 정치 지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이 사직기한은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53조는 예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120일 전에 그만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주시장이 충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시한은 다음 달 10일. 3선에 성공한 조기령 충주시장의 임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과연 중도 사퇴하고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사퇴 시한이 다가오면서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기령 시장이 총선에 나서게 되면 내년 4월 10일에 충주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과 시장을 노리는 사람들까지 지역 정치권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현직 단체장의 중도 사퇴에 따른 감점 비율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단체장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국회의원에게 5% 감점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중도 사퇴 감점은 있겠지만 얼마나 적용할진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선거 제도와 선거구, 공천 룰 등 어느 것도 명확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10년간 지역을 닦아온 충주시장의 출마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총선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당사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채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 14일 충주의 한 가정집에서 첫 빈대가 확인된 이후 청주와 진천에서도 빈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추가 발생 지역은 청주시 가정집 2곳과 진천군 숙박시설 1곳 등 모두 3곳입니다. 충청북도는 빈대가 의심되면 진공청소기 등으로 가구 틈이나 벽 틈, 매트리스 등에서 빈대알을 제거하고 스팀 청소기나 헤어 드라이어로 고온에 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도는 빈대 합동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취약시설 10,000곳을 대상으로 빈대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정된 위치로 주차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건물 주소처럼 주차면마다 사물 주소를 부여해 차량이 스스로 주차를 하도록 하는 기술이 음성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발렛 파킹을 누르고 주차 위치를 지정합니다. 운전대가 알아서 돌아가더니 차량이 자유자재로 이동합니다. 지정된 구역에 다다르자 선을 정확히 맞춰 멈춰선 차량. 기어 변속까지 주차를 완벽히 끝냅니다. 운전자 없이도 대리 주차까지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집원이 있는 건물처럼 주차장 공간마다 부여된 사물 주소를 찾아 정해진 위치까지 자동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기존과 달리 차량이 실내와 실외를 알아서 구분하며 공간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에 있을 때는 이제 GPS와 융합 기술,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이제 GPS와 센서 융합으로 추기를 하게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잘 취사 선택해서 추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발전된. 이처럼 사물 주소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주차 시범구역은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 대중교통이 부족해 자율주행에 방해 요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물주소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음성은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에 한 발 앞서가게 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사물 주소에 대한 번호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면에 대한 주소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건지 그 부분이 먼저 우선 정립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들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정부는 청주와 전남 무안 지역에서도 사물 주소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 중인 가운데 오는 2027년쯤 민간의 관련 기술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트럭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복대동에서 후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트럭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들이 사죄를 받아들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보은 청주 간 국도 19호선 봉계터널이 오는 30일 부분 개통됩니다.
보훈국토관리사무소와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복구 공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본계터널 상행선만 부분 개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행선 2개 차로는 하행선이 개통될 때까지 1개 차로씩 양방향으로 나눠 통행이 이뤄집니다. 본계터널이 다시 개통되는 것은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전면 통제된 지 5개월 만으로 양방향 완전 개통은 내년 4월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청주에서 처음으로 59층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 열린 건축, 경관, 교통 공동위원회에서 사직 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계획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사업 시행업체는 1,950세대 규모의 59층 아파트와 276가구 규모의 48층짜리 오피스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동위원회는 지난 8월 모든 층을 59층으로 짓겠다는 시행업체의 사업 계획을 무심천변과 도로변은 54층으로 조정하라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대폭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 충북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은 0.6%로 이번 달 첫 주보다는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의 주간 상승폭은 전국 모든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청주 상당이 0.14%, 제천과 음성이 각각 0.13% 등의 순이며 충주와 청주 흥덕은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충주사랑 상품권 개인 할인 판매를 다음 달 17일 종료합니다. 충주 시민이 은행 등 판매 대행점을 통해 구매하거나 충전하는 것은 다음 달 15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충주시는 충주사랑 상품권 운영 대행업체와 용역비 정산 문제로 개인 판매를 일찍 종료하게 됐다며 내년 1월부터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필리핀 관광 휴양지 클락을 잇는 정기 항공편이 오늘 밤 신규 취항합니다. 최근 5호기를 도입한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는 매일 밤 10시 청주를 출발해 다음 날 오전 6시 반에 돌아오는 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합니다. 오는 26일부터는 티웨이 항공이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을 주 5회 운항할 예정이어서 청주공항 정기 국제선은 이번 달 안에 6개 나라 10개 노선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한 동이 모두 탔고 옆에 있던 상가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소방서 추산 7,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충북도 내 가을 모기 개체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오송읍 공북리에서 채집한 모기는 모두 8,609마리로 1년 전 같은 기간인 3,805마리보다 125%가 많았습니다. 이는 올 여름 잦은 비와 따뜻한 가을 날씨 때문에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구원은 기후변화로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한겨울에도 모기 출현이 예상되는 건물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등에 대한 자체 점검과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포도 와인 특구에 영동 와인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군이 영동읍 매천리 일대에 3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영동 와인 공장은 와인 전시살, 시음실, 판매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